네, 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NH투자증권에서 수출이 잘 되는 프랜차이즈 기업을 소개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내가 로봇 대장주가 될 상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메타버스 시대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골프존입니다. 현재 4%대 상승하면서 13만 3,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골프존은 최근 골프존 CM, 즉 골프장, ERP, 그리고 골프장 데카인 골프 거리 측정기 등을 인수해서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최근 1년간 라운드를 한 회원 수는 200만 명에 달하는데요. 타사 대비해서 높은 라운드 비용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탈하지 않는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8년부터는 해외 매출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 중인데요. 하반기 미국과 중국 매출 반등폭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골프존은 단순 스크린 골프 사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골프 산업 내에서 영역 확장 가능한 플랫폼 사업자로 보고 있고요. 수출이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주가보다도 거의 2배 수준이네요. 26만 원을 목표 주가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회사 보도록 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현재 4%대 상승하면서 3만 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성장한다 하는데 언제 대체 성장을 하냐 물었더니 리포트에서는 내년부터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인간형 이족 보용 로봇이죠. 휴보를 개발한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로봇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 사용하기 때문에 원가율이 낮습니다. 협동 로봇은 원가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국내외 경쟁사 대비해서 30에서 50% 낮은 가격에 공급이 가능한 점이 이 기업의 장점입니다. 내년부터 협동 로봇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해외 진출이 재개되면서 본격적인 실적 성장 궤도에 진입할 전망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또 한 번쯤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업 함께 만나볼까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현재 1%대 상승하면서 16만 5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곧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성장을 의미하는 만큼 리사이클링 자체를 본업으로 하는 기업들 모두 수혜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2030년 연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 캐파 증설 계획은 양극재는 61만 톤, 음극재는 32만 톤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해당 캐파 목표는 2030년 기준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3,400만 대 시장을 가정한다면 이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극재 수요 320만 톤에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를 목표로 한 증설 계획인데요. 최근 양음극재 사업의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캐파 확보에 무리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0만 6천 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 알아보셨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 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날 종목일지 혼줄 나게 될지 오늘도 쏟아지는 그 많은 리포트 중에서 두 가지를 엄선해 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영수 수장님이 그 많은 리포트를 쫙 보다가 이런 종목이 있었네, 이 종목의 매력이 이렇게나 강했나 하고 눈에 띄는 리포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리포트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익히 다 아시는 종목인데 첫 번째 이제 포스코 화학을 좀 말씀드릴게요. 코스모화. 코스모화학, 네. 코스모화학이죠. 일단은 뭐 폐배터리 부분에 이제 강자죠. 우리가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이 이제 그 상장이 되면서 한때 좀 잊혀졌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장 이전만 하더라도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었고 올 초 대비해서 무려 지금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도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재 이 하나투자증권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폐배터리 부분에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했어요. 코스모화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성일하이텍, 세비캠에 대해서 동시에 리포트를 오늘 내긴 했는데 네. 일단 뭐 이 폐배터리 관심 있으신
보신 분들은 하나투자증권의 이 리포트 3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신규로 이제 목표 주가를 지시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산 가치라든지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하나증권에서 코스모 화학에 대한 리포트,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한번 우리도 이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내려보자라고 작성한 리포트인데 보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의 다크호스라는 제목이고요.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로 사업 가치가 업 됐다라고 하는데 네. 이 회사의 가치는 실적은 어떤가요? 일단 현재 지금 높은 매출 유지 가는 부분부터 한번 좀 살펴보죠. 앞서 가치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지금 이제 기존의 황산 코발트 제조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좀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존에 관심이 있을 때 이 회사의 변화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코스모학 같은 경우 제 관심 분야가 아니어서 이 부분 체크를 못했어요. 근데 리포트에 보면 2021년 8월 달에 폐배터리 리사이클 산업과 진출해서 300억 투자 공시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라는 것에 전기차 이제 관심이 있으셨다.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LG 엔솔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LG 화학, LG 엔솔 이런 것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할 거지? 라고 봤을 때 이미 코스모학 같은 경우 작년 8월 달에 300억을 투자해서 이 사업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니켈과 코발트를 중심으로 이거를 회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달에 리튬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또다시 159억 투자 계획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0억, 그러니까 450억 정도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학 같은 경우 2024년까지 니켈 4,000톤, 네. 코발트 2,000톤, 리튬 1,000톤 등 총 7,000톤의 폐배터리 사이클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세로 했을 때 대략 한 3천억 수준 정도의 매출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3천억 정도의 수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매우 이 폐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세비캠이라든지 성일하이텍이 하지만 아직은 그쪽은 규모가 작아요. 네. 막 몇십억, 몇백억 단위 매출인데 3천억 매출을 일으키겠다랍니다. 어마어마한 거. 지금 현재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올해 전체 매출이 한 7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지금 이제 2024년이잖아요. 플러스 3천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매출 절반을 폐배터리 부분에서 끌어내겠다라는 겁니다. 눈이 확 떠지지 않나요? 예, 그 부분이 한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스모화학의 경우에는 이전에 2021년 8월에 이미 폐배터리 관련해 투자를 발표했고 이번에는 6월에 리튬 리사이클에도 159억 원의 투자를 발표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에서 그 리튬이 부족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배터리 소재주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겠네요. 리튬 리사이클을.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키울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투자 포인트인데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유럽 쪽에서 회의론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자기네들이 키워놓은 산업에서 실질적으로 2차 전지를 그러니까 전기차는 생산하지만 2차 전지를 못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이 자원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자원 전쟁이 영원히 하기보다는 이게 희토류이기 때문에 희귀금속이기 때문에 먼저 고갈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석유 매장량은 우리가 탐사가 되면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원래 우리가 화석 연료가 줄어야 되는데 탐사라든지 기술 개발에 따라서 지금 석유 매장량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석유라든지 석탄보다 이런 어떤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없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거는 한정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중국산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핵심이죠. 폐배터리로 나온 것은 원산지가 어디죠? 섞여버리니까 못 찾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저는 있다라고 봐요. 이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산과 한국산, 미국산 섞여서 나중에 리사이클 되면 이거를 원산지를 어디로 쳐줘야 되죠? 리사이클한 나라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 한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되고 두 번째는 이것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정현환 선수가 핵심을 찔렀죠.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지금 가격으로 3천억 매출이라면 네. 앞으로 이 가격은 더욱더 올라가게 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마지막 자회사인 코스모 신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구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구체 투자가 완료가 된다라면 폐배터리 리사이클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전구체를 통해서 이것을 가공을 한 다음에 양극재 생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폐배터리를 분해해서 이 원료를 파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 양극재까지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면 물건은 물건대로 팔고 완성품은 완성품대로 팔고 어떻게 되죠? 꽃놀이패죠. 그 원료는 어디서 갖고 온다? 폐배터리에서 갖고 온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매출이 7천억 정도라고 봤는데 내년에 한 1조, 내후년에 1조 5천억이니까 2년 사이에 매출이 2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무려 올해 500억에서 1,400억 정도 나는 거니까 매출은 2배, 영업이익은 3배 날 것으로 현재 지금 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코스모화학 주가가 올해 2배 정도 올랐는데 네. 충분히 이 근거가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폐배터리를 가지고 돈이 되는 거 팔 건 팔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 만들겠다. 이런 코스모화학의 의지를 이 리포트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의아했거든요. 코스모화학은 거의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는 기업인데 왜 오늘 차 소장님이 마치 보석을 발굴한 것처럼 그 눈이 반짝반짝거려서 왔을까 궁금했는데 네. 이런 내용에서 눈이 떠지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네. 어마어마한 우리가 보통 웬만한 기업이 새로운 사업부가 몇 천억씩 이익을 내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익인데 이게 버리는 것 갖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게 된다라면 상당히 좋은 투자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놓고 본다라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네. 나타날 것으로 봐요. 올해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7.3% 정도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한 거의 9%대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굉장히 저는 성장성이 있다. 그렇다고 지금 따라가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까지 올라온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드렸고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놔두셨다가 주가가 어떤 조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노려보실 만한, 그러니까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좋은 주식 비싸게 사시면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제가 오늘 한 줄 평 딱 이 한마디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요즘 성일 하이텍 세비캠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구간이 역시 명관이다. 올해 방송한 차용주가 명관이다.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한 줄평으로 은근슬쩍 소장님의 어필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코스모화학을 첫 번째 종목으로 이게 왜 그렇게 좋아서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했는지 그에 대한 이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종목 안에 둬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LIG 넥스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고요. 굳은 일, 좋은 일 가리지 않고 다 잘하는 막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LIG 넥스원에 대한 최근의 실적이라던가 하고 있는 현 주소를 먼저 점검해 보자면요. 예, 오늘 제가 이제 두 종목 다 시장에 어떻게 보면 관심 있는 업종이죠. 그쵸? 하나는 폐배터리, 하나는 방산이라서 제가 LIG 넥슨으로 떠왔습니다. 굳은 일, 좋은 일 가리지 않고 다 잘하는 언니 하면은 딱 정연 아나운서죠. 네. 자, 그런 언니가 됐던 막내가 됐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지켜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 비중은 좀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무기를 해외 수출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일단 핵심 아닙니까? 근데 올해 수출 비중이 전분기가 한 11% 정도, 전분기보다 한 11% 정도 감소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출 비중이 한 10% 정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LIG 넥슨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K2 전차, K9 자주포, 그다음에 우리가 FA50 비행기,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쪽들, 현대로템 이런 쪽들에 들어가는 주력 부분에 있어서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LIG 넥슨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폴란드와 우리가 이제 K2 전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그 과실이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에 대한 투자 관심 포인트를 그럼 잡아보자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이 해외 수주 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의 본보기라고도 했고 타 방산업체 해외 수주 시 수혜라고 하는데 그럼 이 수출 그리고 최근에 방산 이 흐름을 핵심 포인트로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방산이라는 게 우리 무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무기 개발에 상당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고 이러한 무기들이 이제 가성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서부터 무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어쨌든 뭐 그때 이제 자주국방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근데 무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을 스스로 하려고 했다가 뭐 당사자 국가의 이해관계도 있었습니다만 네. 우리가 또 한 가지 전략을 잘 선택했던 게 뭐냐면 무기를 사왔잖아요. 무기를 사오면서 기술 이전을 달라라고 진짜 우리가 그 볼멘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된 거죠. 이번에 폴란드도 기술을 우리가 이전시켜 주거든요. 그런 협정,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만큼 사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과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방산주를 얘기할 때 한 가지 핵심은 뭐냐면 방산주들 이익이 그렇게 크게 안 나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이익은 나지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니 나라 지키겠다고 무기 만들어서 파는데 영업이익률 높게 책정할 수는 없잖아요. 단 수출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출할 때는 무기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 점에서 지금 우리가 수출 모멘텀이 생기면 추가적인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네. 여기에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있어서 이번에 LIG 넥슨 같은 경우 아무래도 LIG 넥슨이 직접 파는 건 아니죠. 다른 업체들이 파는 거지만 그래도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도 같이 이번에 우리가 좀 비싸게 하자 이런 얘기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 수주잔고의 계단식 성장과 함께 UAE 천궁이 반영될 경우에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리포트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 앞으로의 LIG 넥스원의 그 무기 수출 모멘텀을 이 천궁에서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예, 천궁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화살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팔려고 하는 천궁이라는 무기인데 우리가 가성비가 굉장히 이 무기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우리도 보면 뭐 탱크 잡으려고 미사일 발사하는데 그게 한 대당 뭐 1억이다. 그리고 이제 뭐 배에서 발사하는 뭐 그런 것은 뭐 100억짜리 미사일이다. 어마어마한 단위가 벌써 지금 저기서 이미 쩍쩍 벌어지는데 네. 단위가 달라지는데 이 천궁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여기에 반영 안 됐어요. 반영이 되면 연말 수주 잔고가 11조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2024년서부터 매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LIG 넥슨 갖고 계신 분들 좀 길게 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영업이익률 숫자로 한번 보자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매출이 한 2조 정도 되고 내년에는 2조 5천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지만 영업이익률이 올해 8.5% 정도에서 9%로 늘어나요. 뭐 조금 늘어나요. 근데 2021년도에 몇 프로인지 아세요? 5%였어요. 영업이익률이 2021년도에 5%였던 게 내년에는 9%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매출에서 이익은 어떻게 되죠?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모멘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 따라서 순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우리가 1조 8천억에서 약 1,000억 정도 수익이 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 25% 늘어나는 2조 5천억에서 무려 순이익은 2천억 정도로 2배가 늘어납니다. 그런 효과를 보게 된다면 자, 이 LIG 넥스원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LIG 넥스원에 대해서 리포트도 그렇고 소장님도 약간 긍정적인 톤을 내비쳐봤습니다. 이 리포트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거든요.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뭐 두 종목 다 리포트 믿어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단지 한 가지 두 종목 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기업 좋은과 주가는 좀 다르다. 근데 우리가 항상 하는 이 코너가 뭐죠? 좋은 기업들을 좀 알고 있다가 적절한 포인트에 잡자라는 취지인 것도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이 효자다라면서 LIG 넥스원도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은 차영조 쌤과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 또 함께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